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면 할수록 고통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4월 25일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면 달러가 더 이상 국제 결제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하기 바로 하루 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세계적인 굴욕은 남 탓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달러를 도구로 만드니 다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루블화와 유엔화가 러시아의 대외 무역에서 이미 달러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결제 현재와 미래는 루블, 우호국 통화, 그리고 디지털 통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안톤 실루아노프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이 달러의 하락 추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온라인파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반달러 캠페인이 이제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역과 투자 흐름에서 달러의 우위는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대체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인사이더는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과 러시아 등이 국가 통화로 지불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유엔, 루피, 헤알, 루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브릭스 회원국이 자체 통화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브릭스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유리존 SLG 자산운용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노트에서 달러가 지배적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침식은 급격히 가속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달러는 2003년 전 세계 총 준비금의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55%로 2022년에는 47%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에 징벌을 가한답시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취한 조치들이 바로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많은 나라들이 속속 달러를 보유할 의사를 줄였습니다. 달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제하는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크렘린도 달러 대신 중국 유엔화 거래를 크게 늘렸습니다. 유리존 SLJ 자산운용의 전문가들은 내년 6월이 되면 달러 사용이 추가로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제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용을 잃게 돼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는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오랫동안 석유와 연계돼 페트로 달러로 불리면서 안전자산이었지만 그 힘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 대신 페트로 유엔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작년 말 베이징은 모스크바에서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면서 유엔화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매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원래 저렴한 가격에다 유엔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 환차손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유엔화로 석유 대금을 받자 이는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보유할 가치를 덜 느끼게 되면서 베이징의 반달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트로 유엔이 등장했다고 해서 중국 유엔화가 미 달러를 대체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결제 수단이 일단 다양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기축 통화가 없었던 시기에도 다 무역을 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자국 통화 결제 방향으로 가면서 달러 다음으로 비중이 큰 유엔화를 편하게 사용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얼마 전 말레이시아는 미국 코인에 대한 태그를 포기하기 위해 아시아 통화기금 AMF 창설권을 두고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더 이상 달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거래에서 링깃과 유엔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AMF는 아시아판 IMF입니다.
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역시 작년 말 수르라고 하는 공동 통화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로화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미 연준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북미와 남미 간 무역에서 달러 거래가 96%였습니다. 수르가 출범하면 남미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달러를 포기하자는 발상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뚜렷합니다. 그는 금 본위제가 폐지된 뒤 달러를 도대체 누가 기축통화로 정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UAE와 인도는 상호무역에서 루피로 지불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석유 부문입니다. 두 나라는 작년에 FTA에 서명하고 비석유 부문 무역을 1,000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달러 포기 발상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방문을 하고 귀국한 마크롱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 달러의 유럽 취해법권 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중국 국영 석유사 시누쿠는 프랑스 토탈 에너지스와 유엔화로 거래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도 자국 통화 리라 사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리라 거래 참석 파트너 명단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인도, 한국, 조지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타르,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 13개국이 포함됩니다. 이미 터키 리라로 결제하는 기업의 수는 72만 개로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89.1%나 증가했습니다. 달러의 약세를 틈타 여러 국가, 여러 지역들이 통화 이니셔티브를 속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